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마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인 생활 쓰레기 문제, 정확히는 분리 배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부설기관인데요. 환경운동연합의 부설기관인 환경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숙자입니다. 네, 사무처장님이시죠? 네. 네. 오늘은 이 대구 환경운동연합의 정숙자 사무처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이 대구 환경운동연합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환경에 관한 일들을 하시죠? 네. 어떤 일 하는 곳인가요? 91년에 페놀 사건이 터져서 그렇죠. 대구와 직접적인 이렇게 관계가 있었고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놀랐는데요. 7, 80년대에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같은 이제 공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해 주방 운동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들이 공추협이라고 네네 그때 맞죠? 공추협, 네. 공추련 이렇게 이런 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93년에 좀 전국적으로 연대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구도 그때 같이 창립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주요하게 한 일들은 국가나 기업이 해오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나 그다음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 교육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 하면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항상 이 이름이 빠지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환경 문제 너무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환경 단체가 적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 어떤 쟁점, 어떤 일에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전 전 정부 때부터 있어 왔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네. 생태계의 파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대응 활동 또 그 이후에 강의 생태계를 모니터링하는 활동들이 주요한 최근에 저희 활동의 주요한 분야를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재련소의 네. 오염 문제가 이제 최근에 막 부각되기 시작해서 그런 네. 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 그리고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져서 미세먼지 문제 네. 그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이런 주제인 쓰레기 문제 네. 뭐 하여튼 다양하게 백화점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작년에 이맘때부터 올해 한 봄까지 성서 지역의 폐목재 발전소 문제에서 네. 환경운동연합이 굉장히 아주 주도적으로 이 일을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왔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주민들 네.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 가지고 하게 됐죠. 네, 다행히 참 다른 환경 문제들에 비해서 이 문제 잘 풀려서 다행이에요. 네. 성서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저희가 이 쓰레기 분리 배출에 관해서 도움을 얻고자 모셨는데 사실 저희 세대에는 이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이렇게 받은 적이 없어서 그저 이제 공익 광고에서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걸 따라하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답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제대로 버리고 있는 거 맞나 뭐 이런 자기의심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버리면서 죄의식 같은 거 막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도움 주실 걸로 기대하고 우선 도움을 받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쓰레기 분리배출 왜 해야 되냐 누가 물으면 그저 환경을 생각하니까 해야지라고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들이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에너지 관련해서 위험한 핵폐기장을 폐기물
폐기물이 아니고 네. 핵발전소. 네. 전기를 쓰는데 꼭 필요한 핵발전소를 반대한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전기를 아껴 써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핵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도록 네. 전기를 아끼는 게 우선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그런 오염 시설들 금방 말씀하셨던 뭐 SRF 발전소라든가 아니면은 소각장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로부터 좀 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또는 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리배출을 한다는 거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하는 거거든요. 재활용하는 쓰레기와 바로 폐기하는, 그러니까 소각이나 매립하는 쓰레기로 구분해서 매립장으로 가거나 또는 소각장으로 가거나 하지 않고 네. 재활용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현황을 좀 보면은 대구 시민이 250만이라고 볼 때 네. 하루에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가 1kg 정도 된다고 봐요. 해요. 한 명당. 네, 통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업장 쓰레기를 제외하고 네. 생활 쓰레기만. 쓰레기만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우리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라고 봤을 때 대구시가 어떻게 될까요? 발 디딜 틈도 없겠죠. 그렇겠네요. 전부 다 쓰레기로 가득 네. 차게 될 건데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나마 이제 청소가 된 그런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재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놓을 때 잘 내놔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쓰레기 분리 배출. 그러면 이전에는 전부 다 매립하거나, 다 소각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 네. 했던 그러다 것이죠. 보니까 그게 네. 이제 주였죠.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이전에도 이제 종이라든가 이런 그 재활용하는데 굉장히 적은 돈을 들이고도 재활용률이 높은 이런 것들은 했겠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재활용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는 이 일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나 어떤 기준 뭐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뭐 개인들의 실천이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해요. 네.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거를 잘 이행하는 거는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잘 이렇게 구분해서 내놓고 그것이 재활용되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개인들의 실천만을 강조하기에는 시스템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분리 배출을 하기 쉬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예, 저희들은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분리 배출하는 거는 재활용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네. 그러려면은 같은 성질끼리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샴푸통 보면은 네. 플라스틱이 있고 안에 스프링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펌핑되는 그렇죠. 이런 네. 샴푸통. 그러면은 스프링과 플라스틱이 성질이 다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내놓을 분리하기 때 너무 어렵죠. 네, 분리하기 너무 어려워서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또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 같은 경우에 본체는 종이팩이에요. 네. 코팅되어 있는 종이컵 같은 종이팩. 네. 그다음에 또 은박지로 쌓여 있죠. 네. 그리고 손잡이 되어 있는 건 또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다 성질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네.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죠. 분리 배출을 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죠. 네. 아니면은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투명한 게 아니고 색깔이 있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은 투명하더라도 인쇄가 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재활용이 거의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생산을 할 당시부터 생산 과정에서 네. 유통이나 폐기하는 과정을 고려해서 물건을 같이 생산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또는 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결국 사후 약방문 같은 네. 분리 배출이 그런 의미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네. 정말 그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그 분리하다가 신경질 나서 그냥 막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막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이게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어떤 분류 기준,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구청별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되게 이렇게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분리배출 방법. 근데 그거를 꼼꼼히 읽기도 너무 어렵고 맞아요. 일단 이해를 못 네. 하니까 외워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제 실천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최근에 이제 분리배출 핵심 4가지 그래서 네, 포인트. 네, 동영상도 또 뭐 네. 카드 뉴스도 이렇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4가지를 보면은 비운다, 비운다. 헹군다, 헹군다, 분리한다, 분리한다, 썩지 않는다라고 되어 섞지 있어요. 않는다. 네, 썩지 않는다. 네, 네, 섞지 않는다. 예, 우리가 음료수를 먹고 난 음료수 병에는 음료수의 잔재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단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냥 내놓으면 안 되죠. 우유 같은 경우도 그냥 내놓으면 안 되고 일단은 비워야 돼요. 내용물을. 네. 그 다음에 그냥 내놓으면 우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막 썩죠. 말 그대로. 예, 예. 예, 그렇게 되니까 한번 헹궈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내놓는데 분리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질별로 분리하는 거거든요. 네. 페트병 같은 경우에 병도 있지만 거기에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네. 라벨을 제거하고 내놓는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음. 식으로 비닐과 뭐, 플라스틱 페트 네. 이렇게 구분해서 내놓는 것. 네. 그다음에 섞지 않는다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배출한다라는 겁니다. 네. 비운다, 헹군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네, 네. 네. 이게 이론은 좀 좋은데요. 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이건 어디에 버려야 하나? 뭐 이제 이런 쓰레기들이 아주 종종 있는데 양념이 묻은 치킨 박스. 이게 네. 분명히 종이거든요. 네. 근데 양념이 묻어서 이렇게 이 양심에 약간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또 그냥 유리컵이 아니라 깨진 유리컵. 이런 것들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경우에는 종량제에 버렸다가 어떤 경우에는 또 어디 뭐 분리수거하는 어느 플라스틱과 뭐 어디 경계에 버릴 만한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헷갈려하는 분리배출 사례가 몇 가지 잘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게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금방 말씀하신 이제 양념이 묻은 것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오염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종량제 봉투로. 네, 무조건 이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고요. 네. 종이와 종이팩은 구분해서 버려야 해요. 우유팩이라든가 네. 뭐 종이컵 같은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서 버려야 되는데 음.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리배출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재활용하는 공정이 다른 거예요. 종이와 종이팩이. 네. 그렇기 때문에 종이팩이 굉장히 좋은 종이 원료로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여러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단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종이에 들어가면 두 개 다를 다 재활용하는 거를 망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통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같이 버리게 되면 두 개 다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 지금까지 같이 버렸는데 어떡하죠? 네, 그게 이제 시스템이 네. 안 되어 있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전지 같은 경우에 뭐 수은이나 망간, 니켈, 카드뮴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광물질들이나 화학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냥 버렸을 때는 오염을 일으키고 또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렸을 때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소각하는 과정에서 폭발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네.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전지는 건전지 수거함에 음. 버려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네. 아파트 같은데 따로 이렇게 배출함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네. 이걸 수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자기라든가 요즘 많이 쓰는 내열 유리 그릇은 네. 유리와 성질이 또 달라요. 그래서 유리로 버려서는 안 되고 그것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알면 알수록 네, 더 힘들어지네. 네, 어떡하죠? 이게 한꺼번에 딱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없나요? 진짜. 좀 깝깝한데요. 잠시 그 얘기는 지금 뒤에서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 신청곡 한 곡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신청곡 아까 신청하셨죠? 네. 어떤 곡 신청하셨나요? 노래를 너무 안 듣고 이렇게 네. 너무 바쁘게 살아서 신청곡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아는 노래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날씨가 요새 너무 좋고 바람이 많이 그렇죠. 불어서 네. 이소라에 바람이 분다 네. 예, 신청했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야 미세먼지도 적은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정숙자 사무처장님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마을 초대석 오늘은 대구 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님 모시고 오늘 이 쓰레기 분리 배출 문제 완전 정복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그나마 죄의식 덜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성서에는 이 성서공단이 있어서 이주 노동자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아주 잘 모르고 계세요. 특히 뭐 이주 노동자분들이 공단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신당동 마을에 이제 원룸이나 투룸 이렇게 빌라촌에 집을 얻어놓고 사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 지역에 이 분리 배출이 안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꽤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이주 노동자분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이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말도 통하지 않지만 이게 또 습관의 문제라서 예. 네, 이 질문을 받고 보니까 이런 문제를 처음 생각하게 됐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주 노동자들뿐만 아니고 대학생들, 맞아요. 청소년들도 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 가까운 계명대 있잖아요. 네.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이나 이런 데서도 똑같은 문제가 맞습니다. 네. 민원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시스템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같은 데서는 아무 때나 이제 내놓으면은 이렇게 수거를 해가는데 그렇죠. 대체로 뭐 원룸이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문 앞에 내놔야 되고 또 수거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뭐 그 학생들이나 또 이주 노동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룸 같은 데 거주하다 보니까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한글 이해력도 부족해서 어떻게 이런 걸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구시나 구청에서 네. 학교라든가 지역 커뮤니티에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설명회 또는 뭐 교육들을 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지만 상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마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이주 노동자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똑별난 이런 방법이 있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이제 그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규제하거나 네. 아니면은 교육하는 방법 또는 두 개 동시에 하는 방법인데 그건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하는가 하는 네. 거고 그거를 하는 주체가 실제로는 지자체여야 되지만 지자체가 그렇게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 단체들과 공조를 하거나 예를 들면 저희 같은 단체와 네. 저도 그런 생각들을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한글교실 여기 이주 노동자센터에서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하는데 네, 그렇죠. 뿐만 아니고 이제 생활에서 한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잘 생활하고 그러기 위한 어떤 교육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해주실 거라고 저희가 믿고요. 저희가 올해 이 달서구 주민 참여 예산제가 동별로 다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에도 여기 성서 지역에도 이곡동, 신당동, 뭐 용산동 이렇게 동별로 주민들이 제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정책 중에서 하나가 이 쓰레기 문제였어요. 마을에서 이게 살아가는데 쓰레기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체감을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내셨던 사업 또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쓰레기 배출 장소에 이동용 CCTV를 설치하자. 그리고 또
분리 배출 방법,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여타의 방법들을 안내하는 문구를 부착하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좋은 건데 실제 좀 효과가 있을까? 다른 지역이든 혹은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대구시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차와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게 잘 처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내가 버리려고 할 때 잘 모르는 이런 이제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이런 금방 말씀하신 이 그 안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실제로 이제 뭐 CCTV로 인해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러면 함부로 불법 투기 못하게 될 거고 그렇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그 안내 문구 부착 같은 경우에 안내 문구 부착을 안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거는 쓰레기를 폐기하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는 어디 버려야 돼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유팩과 종이팩과 종이가 왜 구분되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 또는 설득하는 과정이 없이 그렇죠. 그냥 구분해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자기가 다 판단을 하는 거죠. 같이 써도 되겠지. 같은 종인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이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결론적인 안내 문구만이 아니고 그 과정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은 뭐 일방적인 교육도 들어가겠지만은 주민들하고 그런 여러 장을 마련해서 뭐 토론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또 토론과 교육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하여튼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네요. 우리가 그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일회용품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데요. 환경부가 그 작년 7월부터 일회용품 이 사용 규제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해 상반기에 수도권에서 쓰레기 대란 일어나고 나서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도 내놓았고 또 실제로 7월 1일부터 그 일회용 규제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 금지. 그다음에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금방 체감되는 건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제도가 딱 시행되고 나서 저희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90% 이상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일단 결과적으로 판매처 이런 데들에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매장 안에서 거의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쓰지 않고 또 비닐봉투 판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트 갈 때 당연히 장바구니 챙기고 안에서 다회용 컵 쓰는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풍경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항상 제도에 그 예외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 예외 규정들이 막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매장 안에서 사용하는 게 금지지만 종이컵에 대한 규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안에서 종이컵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풍경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제 둘 다를 갑자기 막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금 예외 조항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일회용을 규제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지만 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들어주게 되는 거죠.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플라스틱에만 방점이 가 있고 종이컵에는 이제 약간 이건 좀 예외를 두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일단 점차적으로 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폭들은 계속적으로 넓혀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앞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이게 이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어떤 신호를 이제 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정책들, 쓰레기 분리 배출에 관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들, 또 뭐 아니면 일회용품에 대한 분리 배출 이런 문제 어떤 게 마련돼 있는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은 어쨌든 옛날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에서 자원으로 보고 자원을 순환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자원순환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예,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매립이나 그다음에 소각을 줄이고 네. 최대한 많이 자원을 순환하도록 재활용하는 게 이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거를 하는 것도 정부가 굉장히 이렇게 선진적이어서 내지는 환경 친화적이어서라기보다 조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국가가 이제 그렇게 방향을 이제 틀어서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쓰레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는 것이 이제 당연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 안에서 종이컵 사용하는 문제, 그다음 장례식장에서 그런 그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예외 조항으로 둔 것, 이런 것들은 제도의 어떤 맹점 내지는 구멍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결해 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앞으로의 숙제라고 보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에 이제 이거를 규제했을 경우에 뭐 영업 이익이 줄어들고 뭐 이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정말 좀 이렇게 우리 미래 세대들과 함께 쓰는 그런 이렇게 공간으로서의 사회 또는 뭐 지구,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구멍들을 계속 메워 나가는 작업, 이런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교육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뭐 평생 교육의 과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에 평생 교육이 10월 달이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특강이든 혹은 그런 강의로 수업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이 더더욱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대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운동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그 교육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요청 오는 일상적인 이렇게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다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청, 이런 교육에 대한 요청이 꽤 오는 판이고, 그런 요청 오는 교육을 나가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최근 3년 정도 동안에 지역사회 자원 순환 체계 만들기, 네. 그래서 환경부의 사업으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드는 사업들을 해봤었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되게 이제 배달 음식, 그러니까 되게 그 그렇죠. 하향에 배달, 있는 네.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네. 배달 음식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때 일회용품 말고 일회용 접시 말고 옛날에는 다 수거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일회용으로 다 쓰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안 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을 진행한 적도 있고, 또 마을에서 네. 이제 그림책을 활용한 팝업북 만들기, 뭐 네. 이런 걸 한 적도 있고요. 성서에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청소년들이 좀 기발한 좀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나 시각적인 어떤 것들을 보면서 같이 할 수 있을까 해서 분리수거함을 좀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본 적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형으로 진행한 사업들이 몇 년간 계속되었었고, 그리고 이게 직접적인 교육은 아닌데 저희가 계속 실태 조사를 했었어요.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을 일회용 컵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이제 변화 추이들을 보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기도 했고,
또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봉투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이걸 이제 계속 계산대 앞에서 막 체크해가면서 그런 조사를 한 적도 있고요. 그 결과를 이제 네. 발표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같이 통계를 내는 그런 활동들도 했었습니다. 네. 뭐 환경운동연합에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대구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몇 명 이상 모아 오너라 뭐 그런 교육에 대한 여타의 규정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 네. 그냥 가면 됩니까? 보통은 잘 저희한테 와서 하지는 않고요. 교육은 요청하면 오셔서 해주시는 그런 거죠? 네. 경우가 많고요.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을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일정 정도 같이 하고 있어서 네. 주민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저희는 돈을 받고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이 성서 지역 진짜 쓰레기 문제 혹은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지역 의제이기도 하고 성서 주민들에게 꼭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23일 토론회 많이 오너라.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되는데 사실은 되게 우리가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막 뉴스 검색 이런 것도 많이 해보는데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 어떻게 보면은 소소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거나 별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 그게 이제 민원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화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것들을 모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대로 그 토론회에 많이 오셔가지고 네. 의견들 듣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쓰레기 분리 배출 문제 대구 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님 모시고 말씀드려봤는데요.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쓰레기를 먼저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줄이는 노력들을 함께 하면서 정숙자 사무처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에픽하이의 번호를 준다는 것 듣고 소리가 머무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